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한국이 미사일과 로켓을 개발할 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족쇄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에 한국군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능을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한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사거리 제한이 300km로 늘어났고 이명박 정부 때 800km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는 사거리는 800km로 그대로 두고 탄두 중량 제한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을 거치면서 한국군의 미사일 성능도 그에 맞춰서 점점 향상돼 왔습니다. 한국군은 현무 1, 2, 3, 4 시리즈를 개발했는데 이 가운데 현무 3는 순항 미사일이고 나머지 3가지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군의 최신형 미사일인 현무 4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일 때는 탄두 중량이 2톤이고요. 300km일 때는 4톤에서 5톤짜리 탄두를 장착합니다. 탄두 중량이 세계 최대급이어서 괴물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미사일 지침이 사라졌으니까 사거리 1000km, 2000km, 3000km짜리 중거리 미사일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1000km급 이상 미사일은 개발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거리 800km인 현무4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톤에서 1톤으로 줄이면요. 사거리가 약 2배 정도인 1500km 정도까지 훅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탄두 중량을 다시 500kg 정도로 줄이면 사거리는 2000km를 훌쩍 넘게 되겠죠.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선 거리가 952km니까요. 이미 한국군이 보유한 현재의 미사일 기술만으로도 베이징을 넘어서 중국 내륙까지를 사정권에 들 수 있게 됩니다. 1159km 떨어진 일본 도쿄 역시 사정권 안에 들게 되는 거죠. 자, 현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기술만으로도 이미 베이징과 도쿄를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다면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라는 이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거리가 1000km, 30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습니다만 저는 우주 발사체 개발 같은 평화적 목적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한미 간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는데요. 이번에 미사일 지침까지 종료된 것을 계기로 정찰 위성이나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 발사체 개발에 주력하다 보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서도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입니다. 장거리 로켓에 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탄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재진입체 기술을 적용하면 그게 곧 ICBM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일을 계기로 미사일 전략군 사령부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 미사일의 경우에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각각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략급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게 되면 자원의 중복 투자를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략군 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